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요일인데 강의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 때문에 혹시 불금을 못 보내는 건 아니시죠? 제가 이제 분리를 하고 나서 새로운 수업들을 오픈하게 됐는데, 저 사실 저 혼자 하게 돼서 긴장되고 떨리거든요. 제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처음에서 그러려니 하고 이해해 주시고, 강의 중간중간에 궁금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저한테 바로바로 질문 주시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는 이제,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편하게 제 아이 편하게, 그러니까 편하게 저희 아이한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어머님들이 하고 있는 고민이 저도 하고 있는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도 아이한테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자꾸자꾸 강의를 진행하면서 편하게 소통하는 강의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분리가 되면서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 뭔지를 생각해보고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독서라고 생각해서 저는 최대한 책들을 정확하고 바르게 읽는 방법들을 아이들이랑 독서에 관련된 수업들을 오픈을 하고요.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책만 많이 읽으면 아이들이 학교 공부도 잘하고 글쓰기도 잘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독서는 독서고 학교 공부는 학교 공부고 글쓰기는 또 다른 훈련을 통해서 자꾸자꾸 해봐야지 실력이 느는 거지. 이게 뭐 하나만 한다고 해서 다른 거에 실력이 연쇄작용으로 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독서에 관련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그리고 교과서에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이제 브레인 스마일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공부할 때 자꾸자꾸 공부는 하고 학원도 다니고 공부 시간은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시험을 보거나 교과 개념들을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면 얘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브레인 스마일을 열었는데 거기서 아이들한테 교과서 개념들을 기억하게 하고 공부를 시켰더니 아이들이 훨씬 더 교과서 개념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실질적인 방법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글쓰기, 요 세 가지 타이틀로 해서 수업들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어머님들도 계시고, 저랑 같이 수업을 6개월, 1년 정도 진행한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학교 공부도 잘 할 수 있고, 독서도 어느 정도는 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글쓰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글쓰기를 제일 처음 시작하게 본 게 일기 쓰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일기 쓰기 수업을 마련해보고 일기 쓰기를 6개월 정도 해본 다음에는 이제 참고, 독서로 책을 읽고 나서 단순히 책을 지식으로 기억하는 게 브라질 아니라 여자만, 내가 읽은 책을 가지고 나의 지혜로 만들 수 있는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사고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고하는 능력을 돋기 위해서 이제 글쓰기, 독서, 일기 쓰기 6개월이 지나면 그 이후에는 독서록 6개월을 할 거고 에세이는 하나의 주제를 던져줬을 때 나의 생각이나 느낌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거기에 관한 논문이나 자료들, 근거들을 토대로 해서 글을 쓰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에세이까지 하고 싶은 게 제 욕심. 일단은 1년 동안은 일기 쓰기 6개월, 독서록 6개월을 하면서 아이들의 글쓰기에 대한 실력을 어느 정도 향상시켜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글쓰기로 첫 번째로 오픈할 수업이 일기 쓰기예요. 일기 쓰는 게 대부분 아이들의 일기를 톡방에서도 공유했지만
아이들은 대부분 일상에 대한 생활의 일기만 쓰거든요. 내가 오늘 무엇을 했는데 재밌었다. 어디를 갔는데 즐거웠다. 응? 이러한 일상 이야기만을 통해서는 자기 자신을 기록하는 영역은 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성찰하거나 내 감정을 되돌아보거나 이러한 부분들까지 하기에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종류로만 일기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해주고 싶어서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일기의 종류를 다양하게 써보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의 일을 하나의 일이지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게끔 그리고 다양한 표현을 끌어낼 수 있도록 일기쓰기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독후감이랑 속담 수업까지 해서 속담 수업을 같이 넣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의 글을 쓸 때 그냥 사실만 나열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속담이나 사자성어를 연결해서 놓으면 훨씬 더 글을 읽었을 때, 아, 이거는 더 잘 쓴 글이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비유적인 표현이 아이들의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요 수업을 같이 진행하면서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서 이렇게 수업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생각했을 때 점점 중요하게 해야 될 영역 중에 하나가 글쓰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과서를 봐도 1, 2학년 교과서에도 아이들이 그림만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말로써 아웃풋하는 활동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개정 교육 과정이나 중학교 자유 진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자꾸 나에 대해서 성찰해보고 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나는 어떤 걸 잘하고 스스로를 점검하고 내가 알고자 아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자꾸 표현할 수 있게끔 아이들한테 지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2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도 글쓰기 역량이 추가가 됐고, 그리고 우리 수능 시험도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체제가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9등급으로 했을 때는 90명의 학생 중에서 1등급은 10명이 됐지만 지금 5등급이 된 체제에서는 1등급이 18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아이들에게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강화되는 게 구술이나 서술형 시험들이 강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자꾸자꾸 표현하고 아웃풋하는 훈련들을 지금 우리 친구들한테 키워놓으면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럼 이 글쓰기를 할 때 어떠한 방향성과 기준을 가지고 글쓰기를 이끌어가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글쓰기의 최종 단계는 논리적인 글을 스스로 쓸 수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그냥 나의 이야기를 적는 게 아니라 어떠한 논리적인 근거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글을 접했을 때 읽은 사람도 납득이 되고 설득을 할 수 있는 글을 써지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버드대 글쓰기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은 단순히 그거예요. 논리적인 글을 학생들에게 매일 과제로 주어지고 그리고 학생이 쓴 글을 서로 간에 피드백을 하면서 자꾸자꾸 실력을 쌓아가는 그러한 글쓰기 훈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훈련들이 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아이들한테 접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종 목적은 이제 에세이 글쓰기까지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서로서로 자기가 쓴 글을 어떤 아이가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그 발표에 대해서 피드백을 서로서로 해주게 되면 이 아이는 발표한 친구의 일기가 어떠한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걸 찾기 위해서 이 아이는 글을 쓰는 방법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일기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4개월, 5개월이 지나면 친구의 일기나 나의 일기를 스스로 점검하는 단계까지 일기 쓰기를 해봐야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글쓰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책을 통해서 지식을 아는 것은 머리에 지식으로 가지고 있지만 이 머리에 있는 지식을 끄집어내서 표현하는 활동은 정말 고난이도로 힘든 과정이거든요. 네, 그러한 과정들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일기라서 첫 번째 글쓰기 수업으로는 제가 일기 수업을 마련을 했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제가 상담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이거 안 돼. 이게 안 돼. 그리고 우리가 교육 개정 과정이나 이러한 수능, 이런 데뿐만 아니라 세상은 되게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어떠한 글쓰기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면 이 아이들은 성인이 됐을 때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아이들에게 스스로 사고하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줘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여기 있는 이모티콘 어떻게 만들었는지 혹시 아세요, 어머님들? 요거 챗 GPT로 명령을 하면 이렇게 10초도 안 돼서 이모티콘이 나와요. 그러면 정작 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 내가 어떠한 정보를 접했을 때 내 스스로 이것들을 만들어가고 찾아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거지. 많은 정보들을 내 아이가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게 과연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수업 준비하거나 아이들이 질문을 하면 챗GPT로 되게 많이 찾아보거든요. 예전에는 구글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찾아봤다면 지금은 챗GPT로 그냥 모르는 단어 키워드만 하나 넣잖아요. 그러면 챗GPT는 10초도 안 돼서 온라인 세상에 있는 정보들을 빠르게 찾아서 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설명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명령어를 다시 입력하는 거예요. 너가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초등학생이 알기 쉽게 설명해줘 하면 그 내용들을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시 풀어서 챗 GPT가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는 내가 무언가를 책을 읽거나 접했을 때 스스로 호기심이 생기는 게 중요하지, 그 책의 내용을 전부 다 알고 있거나 기억할 필요는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서 독서를 할 때도 아이들이 호기심이 어떻게 하면 생길 수 있을까? 그리고 아이들이 글쓰기를 하면서 자신의 생각들을 어떻게 하면 더 구체적으로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성으로 이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전화 통화해보면 이제 저한테 많이 질문을 주시는 게 선생님은 화를 안 낼 것 같아요. 선생님 애들은 선생님한테 수업 받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질문을 많이 주시거든요.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제가 일기 수업을 준비하면서 저희 아이들 일기를 찾아봤어요. 근데 어머님들의 그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일기를 저의 딸의 일기에서 찾아서 그거를 먼저 같이 경험을 하고, 읽어보고 일기 쓰기 수업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저희의 수업을 참여를 안 시켜요. 왜냐하면 이거예요. 엄마와 수업. 9시에 엄마와 독서로 공부를 했다. 하필이면 목요일 날 수업을 해서 너무 졸리다. 너무 지루해서 내 눈이 자꾸만 핸드폰 시계로 간다. 지루한 수업을 마치니 10시 2분이었다. 수업 끝나고 하루 공책 쓴다고 엄마한테 말해 일찍 끝내줄 줄 알았는데 2분이나 늦게 끝내준 엄마가 너무 미웠다. 선생님이 본 일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저한테 막 화 안 낼 것 같다고 막 이러한 엄마들도 많아요. 저희 딸이 느끼는 저는 잔소리 대마왕입니다. 엄마는 잔소리 대마왕인 것 같다. 공부를 해도 잔소리하고 공부를 하지 않아도 잔소리를 하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밥을 너무 많이 먹어 잔소리를 하고 과자나 젤리를 사올 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안 사왔다고 뭐라고 한다. 이거 말고도 다 많지만 그걸 다 적으면 하루 공책이 찰 것 같아. 여기서 그만하겠다. 엄마가 나를 위해 잔소리 하시는 건 알지만 조금 더 친절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하루 공책을 엄마한테 보여주면 재밌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이걸 보면서 저희 아이들이랑 엄청 많이 웃었거든요. 이게 공부하는 거야? 똑바로 해. 왜 이렇게 유튜브만 공부해? 이래서 자기의 마음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에 대한 환상을 깨시고 저도 어머님들이랑 똑같이 아이들이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든 하게 하기 위해서 화를 낼 때도 있고 또 얘가 어떤 거 수행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했을 때는 당근을 주면서 어르고 달래기도 하면서 진행을 하거든요. 어떠한 공부나 학습을 즐겁고 재미있게 하는 친구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실강이들을 조금 몇 번 하다가 엄마들이 그냥 싸우기 싫으니까 포기하고 안 할 때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무언가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공부나 글쓰기, 독서에 관한 과정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오늘도, 그리고 또 어떤 엄마들은 아이들 책 잘 읽냐고 저한테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저희 아이도 시켜야 책을 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키는 이유는 내가 읽는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책에 대한 즐거움을 절대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오늘도 아까 11시까지 그러면 책을 읽고 11시 이후에 엄마는 강의를 하니까 너네는 너네 하고 싶은 걸 해라 라고 해서 저희 아이들은 저 방에서 재미있게 유튜브랑 게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두꺼운 책들을 어찌됐건 강제라도 읽히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읽히는 거니까 아이들이랑 실랑이 하는 걸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공부를 재밌어하고 책을 즐거워하고 이러한 아이들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자꾸자꾸 꾸준히 이끌어 갈 수 있는 방법적인 걸 궁리를 해야지 아이가 하기 싫다고 안 한다고 해서 얘를 그만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냥 그 학년부터는 공부를 놓게 되고 3학년, 4학년 때부터 독서나 관심을 안 두게 되면 5학년, 6학년 돼서 구멍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너무 늦을 수도 있으니 조금 아이들과 함께 꾸준히 유지하는 힘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이 이제 일기를 톡방에 막 올려주셨잖아요. 근데 이 일기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얘를 판단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일기 하나를 봄으로써 여기서 조금 무엇을 보완하면 더 좋은 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일기를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항상 썼던 표현만 쓰거든요. 그래서 재미있는 하루였다. 이러한 표현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표현 대신에 아이들한테 재미있는 경험을 했다라는 말만 바꿔도 이 일기는 기존에 있던 일기보다 훨씬 더 잘 썼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 재미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여기 10개씩 준비해 놨어요. 예시들을. 그러면 내가 찾는 재미에 관한 표현력은 요거 하나지만 또 다른 표현들을 읽으면서 내가 다른 일기를 쓸 때 봤던 요러한 표현들을 생각해서 적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자꾸 우리가 아이들 학습이나 공부나 이런 걸 가리키게 할 때는 하나를 가르쳐주고 당장 이 아이가 아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자연스럽게 노출을 해주고 이 노출한 걸 반복시켜서 익숙하게 만드는 게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표현을 자꾸자꾸 스스로 해보는 경험을 가지고 그 경험에 의해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아이들이랑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거고 왜 이게 섞여 버렸어요. 그리고 요거는 몇 학년 친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로봇 대회에서
시합한 거를 적었거든요. 아니다. 음. 로봇 씨름 대회에 나간 경험을 적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오늘 로봇 씨름 대회 갔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친구들이 들어오니 괜찮아졌다. 경기하기 전에 연습부터 했다. 이제 실전으로 경기를 했다. 처음 상대는 좀 힘들었지만 무승부가 되었다. 2차전에는 떨어졌지만 1차전에 떨어진 팀과 경쟁을 하는데 1등은 못하지만 3등도 뿌듯하다 해서 아이들은 대부분 이렇게 일기를 쓸 때 사실만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두 문장에 사실을 적고 난 이후에는 아이가 이렇게 일기를 쓰고 나면 어떠한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는지를 질문을 통해서 아이에게 물어봐 주시고 그 아이가 대답한 부분을 플러스해서 사실만 쓰여진 일기에 생각과 느낌을 플러스해서 조금 풍부한 일기를 적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회라는 것은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떨어진 팀과 경기하는데 이 경쟁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어휘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다양한 어휘들을 보면서 내가 대회에 대한 일기를 쓰는 거랑 그냥 단순히 썼던 표현으로 일기를 쓰는 거랑은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하는 방법들을 어떻게 활용해 가면서 일기를 쓰는지도 아이들이랑 같이 수업을 통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일기의 종류가 4시까지가 있었는데 그 4시까지 중에서 이렇게 20개만 골라놨거든요. 그래서 기분일기, 나의 마음과 감정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분일기를 쓸 거고요. 날씨에 관련된 일기는 아이들의 관찰력이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 날씨를 알기 위해서는 비가 온다. 눈이 온다 라는 단순한 날씨만 쓰는 게 아니라 날씨에 영향을 주는 구름은 어떻고 바람은 어떻고 비는 왔는지 안 왔는지 온도나 습도는 어땠는지 이러한 기준을 아이한테 알려주면서 자연에 대한 관찰력이나 호기심이 생길 수 있도록 이러한 일기를 써볼 거고요. 2학년, 3학년이 되면 아이들이 엄마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다 원하는 걸 해주고 하지만 아이들은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는 어떻게든 엄마 편을 드리고 엄마 편을 들어주고 엄마한테 감사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갖게 하기 위해서 독서나 이러한 부분이 고마운 일이 나오면 항상 부모님의 감사한 일을 먼저 생각하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요 감사일기는 부모님에 대한 감사 일기를 쓸 거고, 그리고 친구 일기를 쓰면서 친구 관계에 대한 있었던 일을 적는 게 아니라 나만의 친구 기준을 세워서 어떤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고 진정한 친구인지 그냥 친구인지를 조금 구분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친구가 무조건 다 좋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저도 생각이 바뀐 게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르고 아이들이 지금 그러니까 되게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만의 기준을 세워서 정말 내가 가까이 하고 친하게 지내야 될 아이들의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일기를 쓴다면 아이들이 나만의 가치관도 가질 수 있고 자꾸자꾸 나에 대한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러한 종류의 일기를 만들어 봤어요. 학교 일기를 쓰면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써나갈 거고, 독서 일기는 아이들이 단순히 줄거리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책을 통해서 내가 느낀 부분들, 내가 이걸 느끼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방법적인 것까지 함께 써가지고 독서 일기를 마무리할 거고, 단순히 영화만 보고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떠한 하나의 정보를 접하면 이 접한 정보를 가지고 나만의 생각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하고 싶어서 영화 일기, 꿈 일기, 내가 나중에 뭐가 되고 싶은지 이러한 일기들도 써볼 거고 여행 일기,
운동일기, 자연관찰, 음식일기. 애기들 일기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노는 일기, 친구들이랑 놀았던 거, 그리고 음식 일기더라고요. 저도 제 딸 일기를 보면서 웃겼던 게 70%는 다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아, 그래서 얘는 정말 먹는 거에 진심이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근데 제가 아쉬웠던 건 이 음식 일기를 쓰면서 이 음식에 관련된 나라나 조리법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가졌으면 그 호기심을 가지고 좀 더 좋은 일기를 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기를 통해서도 음식을 통해서도 뭔가를 느끼고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똑같은 음식이지만 그 음식에 대한 역사를 알고 먹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거 관련된 음식이 있으면, 역사와 관련된 음식이 있으면, 그거까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일기를 적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얘는 일주일 동안 발명에 대해서 얘는 계속 고민하고 자신만의 발명품을 만들어서 일기를 쓰게 할 거예요. 그래서 자꾸자꾸 생각하는 걸 아이들이 너무 싫어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는 힘이 있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생각하는 사람에 의해서 지배를 당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이들이 일상의 단조로움을 가지고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게끔, 그리고 공부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즐거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걸 배웠으면 알에 대한 즐거움을 느껴야 되는데 그냥 머리에 기억만 하고 내 스스로 알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걸 알게 됐을 때 아이가 어떠한 감정과 기분을 느끼면서 알에 대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일기를 쓰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나의 미래. 얘는 나의 진로였다면 얘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한 나의 미래 모습을 상상해서 일기를 쓸 거예요. 우리가 자꾸자꾸 성공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하면 내가 나중에 성공할 모습들을 현, 현실적으로 상상하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 현실적으로 된 상상에 의해서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겠네?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라서 아이들한테도 자꾸자꾸 내 미래를 생각해보고 꿈꿔보고, 그럼 내가 그 꾼 미래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 있고 성찰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일기들을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반성일기. 내가 오늘 한 일 중에서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도전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아주 작은 도전을 가지고 성취감을 느끼는 과정을 일기를 통해서 나의 감정과 마음들을 느낄 수 있도록 이러한 일기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기 수업은요, 여기서 지금은 5개월 과정을 준비했는데, 어머님들한테, 5개월을 할지, 6개월 할지,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기를 쓰기 전에 아이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이들은 문장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자꾸자꾸 엄청나게 문장을 길게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뭐 했고, 뭐뭐 했는데 재밌었고, 다시 친구들을 만나서 놀이터에 갔고, 뭐뭐 했는데, 뭐뭐 했고, 문장을 어디에서 끊어야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문장을 두세 개의 고나 대가 나왔을 때 문장을 끊고 접속사를 연결하는 방법들, 그리고 문장을 주어지면서 아이한테 생각 문장인지 사실 문장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구분을 해서 일기를 쓸 때 자꾸자꾸 사실을 쓰는데 하나의 사실에 대한 드는 나의 생각과 마음들을 두 개, 세 개씩 적도록 만들 거예요. 그래서 사실보다는 내 느낌과 내 생각을 자꾸자꾸 펼쳐나갈 수 있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준비를 할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일기를 다 잘 쓰는 친구들은 이제 문장을 다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러한 친구들한테는 너의 문장 중에서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을 문단으로 떼서 구조화하는 방법들을 알려줄 거고, 다양한 표현들은 아까 보셨잖아요. 아이가 재미라는 표현을 다양한 부분에서 찾아봐서 일기를 쓰게끔.
그러니까 표현을 하고 고치는 방법도 있지만 내가 미리 쓸 표현을 찾아보고 그 표현을 통해서 일기를 더 풍요롭게, 풍부하게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주 1회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일기를 2개 할지 하나 할지는 결정하지 않았지만 수업 이후에 일기를 쓰면 그 일기를 피드백 해줄 거예요. 그러면 피드백 받은 일기를 다시 쓰는 것까지 해서 과제 제출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한 번 보고 한 번 글 쓰면 뭔가를 다 끝냈다고 착각하거든요. 근데 글 쓰는 작가들도 글을 한 번에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의 퇴고 과정을 거쳐서 글을 쓰는 것처럼 아이들한테 수정을 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수업 끝나고 2개의 일기를 쓰면 그 2개에 대한 일기의 피드백을 드리고 그 피드백을 받은 대로 일기를 수정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기들은 카페에 올려놓으시면 카페에서 제가 댓글로 수정을 하고 나중에 이거를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했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딸아이가 아들은 일기를 못 쓰거든요. 얘는 경험치가 없어요. 근데 딸아이는 자신의 마음과 생각들을 잘 표현을 하잖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제가 일기를 보면서 느꼈던 게 얘는 이 하루 공책의 일기를 4권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자꾸자꾸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 정보가 많아요. 되게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하나의 기준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 정보에 의해서 계속해서 불안하고 흔들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질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이 기준들을 명확하게 두셔야지만 어머님들도 아이들 뭐 학습이나 독서나 이런 걸 이끌어감에 있어서 단단한 마음으로 꾸준히 이끌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준이나 본질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흔들릴 이유가 점점 줄어들고 확신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많은 정보를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얻은 정보를 하나라도 실천해 보면서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지 그 정보들만 모은다고 있다고 해서 아이에게 변화가 있거나 성장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사고하고 체험해보고 체험한 걸 느낄 수 있게끔 그러한 과정으로 일기를 쓰는 훈련들을 계속해서 할 겁니다. 이것도 아이들이 재미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도 재미있는 경험을 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잘 쓴 글이 되기 때문에 자꾸자꾸 하나의 표현이 아닌 다양한 표현들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어, 여기에서는 할머니가 음식을 만들어 준 게 너무나 맛있었고 행복한 하루였다는 걸 나타내는 내용의 일기예요. 근데 이런 것들도 내가 음식을 먹었더니 밝은 미소가 띄어졌다. 이러한 말을 써도 맛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맛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비유적인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비유적인 표현들로도 표현할 수 있게끔 다양하게 아이들한테 표현하는 방법들. 이렇게 하면 글쓰기 잘해질 것 같지 않으세요? 여기는 2학년 친구인데 글을 되게 잘 썼어요. 근데 이거 일기를 보고 이 엄마는 친엄마가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저도 그렇지만 항상 엄마는 잘하는 건 안 보이고 아쉬운 것만 보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비유적인 표현도 많이 썼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들을 남다르게 표현도 했더라고요. 날씨도 면 첫눈이 주는 기쁜 선물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눈이라는 날씨보다 조금은 남다르게 나만의 생각을 넣어서 맞춘 표현들을 더 잘 썼다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서 아이들의 글쓰기를 1년 동안 지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기 쓰기예요. 아이들이 엄마 일기 어떻게 써? 그러면 오늘 뭐 했어? 이것부터 물어보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오늘 했던 일들을 순서대로 생각하고 그 순서대로 일기를 그냥 나열해요. 사실들을 쭉.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주제가 날씨 주제였다면
날씨를 주제해서 구름의 모양은 어땠는지, 너가 느끼는 습기는 어땠는지, 그리고 해, 해를 관찰하면서 해에 대한 느낌은 어땠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두세 개씩 가지를 치면 얘가 지금 그러면 9문장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글쓰기나 일기 쓰기를 힘들어할 때는 하나의 큰 주제를 주고 큰 주제와 연결된 과지를 두 개 또는 세 개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만든 과지에서 두 개, 세 개를 뻗어 나가면 이게 문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글쓰기가 너무 쉬워요. 이렇게 해서 문장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해서 문장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문단으로도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체계적으로 글쓰기를 아는 거라 단순히 계속해서 적고 나중에 많은 양을 수정하려 그러면 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틀로 글쓰기나 일기를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처음에는 근데 애들이 일기를 너무 잘 써서 한 10문장 정도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문장에서 한 달 지나면 뭐 15문장에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고요.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 수업을 신청하신다면 이 양식지를 한 3, 40개를 그냥 책처럼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요거 하나하고 버리고 하나하고 버리고 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30개의 글을 모아 놓는다면 첫 번째 글과 30번째 글은 반드시 다를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의 성장을 느낀 친구들은 다른 일을 도전할 때도 나 처음에는 못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잘하네? 이러한 마음을 저는 심어주고 싶어요. 근데 그게 말로만 하는 거랑 무언가를 볼 수 있게끔 가시화 시켜주는 거랑은 아이들이 느끼는 게 다르더라고요. 2학년, 3학년, 1학년 친구들이 엄마한테 유아 때까지는 말을 되게 잘 들었는데 2학년, 3학년 때부터 반항을 한단 말이에요. 5학년, 6학년이 되면 자기 눈으로 보지 않는 건 믿지 않고요. 어떠한 근거를 대지 않으면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고 가시화 시켜 놓으세요. 그리고 내가 아이한테 끌고자 할 방향성들은 1, 2, 3학년 때 아이한테 세뇌를 시켜놔야지만 5, 6학년을 편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 위해서 정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 아이한테 중요한 게 뭔지를 두세 가지 딱 찾은 다음에 그 두세 가지를 아이가 고학년 때 이렇게 반항 없이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1, 2, 3학년 때 말로 많이 풀어놔 주시면 육아하는데 좀 더 쉽게 육아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독후감 쓰기는 저는 그냥 정해진 글을 쓰는 것보다 아이들 스스로 책을 읽고 아이들 마음이 동요됐던 부분을 끄집어내서 그 동요된 마음들을 풀어나가는 글을 쓰면 되게 좋은 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독후감 하면 단순히 줄거리를 매뉴얼 하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독후감 수업에서는 방법을 아이한테 매뉴얼화 시켜서 그 매뉴얼화된 방법에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적도록 독후감을 만들 거예요. 아이들은 6.25에 관련된 책을 만약에 읽잖아요. 그러면 현재의 시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말도 안 돼. 왜 저렇게 행동해? 짜증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작가들은 등장인물을 만들어 놓을 때 그 시대적 배경이나 캐릭터들을 숨겨놓고 그 캐릭터에 의해서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대화가 이끌어져 나가요. 근데 내가 이 시대적 배경을 모른다면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시대에 관련된 책을 읽었을 때는 그 시대에 관한 정보들을 내가 찾는 과정을 하고 내가 찾은 정보를 가지고 그 책 읽은 내용과 플러스 해가지고 독후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작가의 의도를 생각해 보면 독서록을 쓰는 거. 우리가 단순히 이야기를 써놓은 게 아니라 작가나 드라마나 뭐 책 같은 경우에는 작가의 의도가 책 안에 숨어 있지만
그 의도를 찾으면서 아이들이 책을 읽지 않아요. 그냥 책을 읽고 아이들의 기준은 재밌다, 재미없다, 따분하다, 요런 것만 되기 때문에 지금 책을 읽으면서도 왜 이렇게 썼을까? 왜 이런 등장인물을 만들었을까? 그리고 작가가 어떻게 생활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찾아보고 작가의 가치관을 알게 된다면 훨씬 더 이 책에 대한 이해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책을 선정해서 작가에 대해서 조금 자기 스스로 찾아보고 그 작가와 책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독서록을 쓸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등장인물의 행동에 숨어 있는 심리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비슷한 책 두 권을 선정해서 이 책과 이 책 어떤 점이 다른지 비교할 수 있게끔 그리고 하나의 책 긴 글을 읽었지만 이 책의 한 부분을 선택해서 짧은 글 동시로 표현해 보는 거 그리고 내가 이 책을 평가해 보는 거예요. 제가 책을 접하고 아이들이랑 수업한 지 10년이 되어 가는데 제가 처음부터 책을 읽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힘은 저도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초창기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책을 읽고 뭔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하면 나는 지금 잘못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책을 읽으면서 나만의 생각을 갖거나 원인과 근거를 들어서 비판적 사고를 하는 건 이 아이가 그 책을 제대로 읽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모든 책이 좋은 건 아니고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도 나한텐 좋지만 또 누군가에겐 좋지 않은 책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 한 권을 읽고도 그냥 평가하고 생각해보고 사고할 수 있도록 책 평가 독후감, 그리고 주인공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독후감을 쓰는 거죠. 그리고 위인 독후감을 통해서는 위인의 업적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업적을 이루는데 어떠한 가치가 있었기에 이 사람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지? 이러한 부분들을 느끼면서 독후감을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또 다른 이야기를 꾸며보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소재나 등장인물. 그리고 인터뷰. 기자와 작가가 돼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의 독후감들. 그리고 대화체를 넣어서 독후감을 쓰는 방법. 그리고 책 한 권을 읽고 극본화시키는 독후감. 독후감. 지문이랑 대사랑 이런 걸 넣어서 나는 그냥 글로 책을 읽었지만 이 책을 가지고 극본화해서 영화나 드라마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연결시킬 수 있게끔 극본 독후감, 그리고 편지 독후감. 내가 등장인물한테, 주인공한테 편지를 쓰거나 또는 주인공이 나한테 편지를 쓰거나 아니면 주인공이 서브 인물한테 편지를 쓰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독후감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후감이랑 일기 종류 되게 많지 않아요? 집에서 몇 가지 정도 해보셨어요? 그리고 속담 수업에는 속담을 340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속담을 수업을 할 건데, 그때 제가 공유해 준 자료 있잖아요. 그 자료가 좋은 게 단순히 아이들이 속담을 그쵸. 이거 종류 생각해내고 방법 생각하느라고 저도 엄청 고민 많이 했어요. 응. 근데 어찌됐건 종류를 알았으니 우리는 안 종류를 아이들한테 체화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꾸자꾸 체화해보면서 내가 지금은 이거 하나, 어떠한 하나의 주제나 생활의 일상에 대해서 하나의 시각으로만 봤다면 얘를 5개, 10개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감각을 늘려주는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머님들 속담하면 속담책 되게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단순히 속담을 그냥 가는 토끼 잡으려다 잡은 토끼 놓친다라는 속담을
읽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는 기준이 아니에요. 이 속담을 어느 상황에서 사용하고 이 속담이 어떠한 숨어 있는 뜻이 있는지까지 아이들이 알아야지만 진짜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교재는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이제 선정을 했고, 얘는 학원 프로그램인데 속담이랑 사자성어 부분이 좋아서 사자성어는 지금 오 원장님이 수업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속담 수업을 개설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속담 뜻만 아는 게 아니라 이 하나의 속담과 뜻을 알았으면 내가 요거 문제도 풀어보고 그리고 다른 속담을 통해서도 자꾸자꾸 반복하면서 속담이랑 친해지고 익숙하게 하는 과정들이 있고, 마지막에는 아이들이 그 속담을 인용해서 짧은 글을 써보는 활동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활동들까지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달걀에 뼈가 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전 처음에 속담만 보고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다? 중요한 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달걀에 뼈가 있다더니 운이 없어 실패했어. 얘의 정확한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유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 유래를 알아보면 이 속담은 높은 벼슬에 있지만 늘 가난한 황희정승이 안쓰러운 임금이 달걀을 보내는데 하필 달걀이 골아 있었다는 일화에서 유래된 것이다. 골아라는 말을 뼈골로 잘못 해석해서 이 속담이 쓰여진 거고 이 속담의 뜻은 잘 안 되면 사람들에게 모처럼 좋은 기회가 찾아왔지만 운이 나빠 쉬운 일 맞을까 한마디로 재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뜻 해서 이러한 뜻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유래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래까지도 있는 것들은 아이들이랑 살펴보면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세 가지 수업을 안내해 드렸고요. 우리가 무언가 아이들한테 만들어 놓는 성공의 과정에 특별한 비결은 없대요. 그냥 내가 뭔가 글쓰기나 학습적인 부분에 어느 정도의 목표를 두고 성공을 하게 하려면 나는 수많은 준비와 노력을 하고 처음부터 글쓰기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꾸자꾸 6개월 동안 실패도 해보고 잘 써보기도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배우는 결과가 결국엔 성공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제 처음에 썼다고 너무 막 못 썼다고 뭐라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저는 제가 이끌어 가는 것보다 아이들 스스로 쓰면서 처음엔 미숙하지만 스스로 써보면서 점점 실력이 나아지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수업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일기 쓰기나 문장 이런 거 해주실 때 그 1학년 친구들은 문장 만들기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쓸 때 제일 중요한 건 육하 원칙이에요. 아이들의 글이 이해가 안 되는 건 나는 재밌었다라고만 써요. 그러면 무엇을 했을 때 재밌었어? 그럼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놀았대. 놀이터에서 노는데 왜 재밌었어? 친구들이랑 어떤 친구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육하 원칙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고 아이의 대답을 듣고 하나하나의 문장들을 늘려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혹시 궁금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톡방 안에서 서로 피드백 주고 하면서 수업을 오래오래, 그러니까 아이들이 6개월 동안 성장하는 과정들을 지켜봐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세 가지 수업 안내는 모두 마쳤고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혼자 첫 하는 강의인데 들어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수업은
어, 수요일, 화요일 4시. 예비 초등학생은 안 될 것 같아요. 예비 초등학생은 문장 만들기 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문장 만들기를 더 추천을 해드리고, 제가 원래는 대교 소빅스에서 아이들이랑 마인드맵 만드는 수업을 했는데, 그만둔 이유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난이도보다 혹시 아니라,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난이도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높았어요. 그럼 나는 얘를 지식을 연결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냥 지식을 알려주는 거네? 아이들은 단계에 맞춰서 아이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 친구한테 글쓰기를 시키면 글쓰기를 싫어하고 버거워하고 부정적인 경험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차라리 한 문장을 만들면서 아이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고 한 문장, 두 문장 늘려나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어떠한 문장을 만들면 좋을지에 대한 것은 꼭 주세요. 그러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너무 무리하게 못하는데 이렇게 끌고 가는 건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 하고 싶진 않고요. 조금 1년만 더 기다렸다가 그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수업을 지금 하나 구상하고 있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통합 교과서랑 국어를 잘 해놓으면 이 친구들이 3학년, 4학년 교과서를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통합교과서 내용을 PPT 자료로 만들고 학교 수업에서 아이들이 발표를 단어만 발표하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가지고 문장 발표를 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놓으면 얘네들은 1, 2학년 때 엄청난 자신감을 얻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1학년 예비 초 1, 2학년. 그러면 1학년군, 2학년군은 어차피 주제가 똑같기 때문에 심화해서 어려워봤자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통합교과서랑 국어 가지고 네, 제가 한번 준비해보고 제가 교과서 전체 하는 거는 다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제가 브레인 스마일 하는 거에서 추가 인원 받아가지고 수업 진행할 거거든요. 브레인 스마일 하면서 애들이 먼저 진짜 선생님 저 100점 맞았어요. 90점 맞았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얘기하거든요. 애들은요, 자기가 모르면 하기 싫어하고 물어봤을 때 눈을 안 마주친다고 나면 못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굳이 말을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행동, 표정을 보면 얘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교과서 공부할 때 핵심은 빼놓고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글자만 읽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깨주고 그리고 문제집 풀 때도 그냥 저는 문제집을 채점하는 게 동그라미 빼는 게, 동그라미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문 하나를 보더라도 그냥 하나의 텍스트를 반복해서 보고 무언가를 중요한 걸 찾고 기억하는 습관을 만들 거라서 초등학교 때 중요한 건 핵심을 찾아내고 기억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중학교 교과서의 많은 내용들 중에서 핵심을 내가 찾고 핵심만 기억하면 해볼만 하네라는 마음이 생기지만 이 많은 사회과학들을 다 외우고 공부한다 그러면 진절머리 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그러한 공부 방법을 교과서랑 문제집을 통해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1, 2학년군 3, 4, 5, 6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한 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원래 이렇게 막 하는 성격이 아닌데, 저는 책을 좋아하는 게 제가 지금 솔직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아이들이랑 수업을 하면서 버틸 수 있는 건 책 때문인 것 같아요. 굳이 성인이 읽는 책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읽는 위인인물 책을 통해서 나를 되돌아보고 힘들었을 때도 참고 버티는 힘들을 그 책을 통해서 배워서 이렇게 이겨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아이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독서도 지도하고 공부법이나 이런 것들을
진심으로 수업하고 있는 것만 알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부족한데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계속 하면서 엄마 강의도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이들 수업은 어디 가도 자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부모 강의는 아직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방법적인 걸 조금 더 어머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싶다. 네, 그 마음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수업 일정이랑 이런 것들은 방 안에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해요. 감사합니다.